이 와중에 얇은 마스크를 사서 고가에 되파는 사람들 또 대구에서는 생계자금 부정수급이 드러났어요.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예. 지난 5일에 사이트 열리자마자 난리가 났잖아요. 이걸 여러 아이디를 돌려가지고 구입을 한 다음에 중고 사이트에서 두세 배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나마 이거마저도 1시간 안에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초기에 뭐 미국 사람들 뭐 사재기 한다 흉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미국에서 사재기 할 때도 K마트 아실 거예요. 예. 한국식품점 거기만 사재기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중에 그 생필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월마트 이런 데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미국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사재기를 한 데가 우리나라 마트였습니다. 네. 아,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토로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박연미 기자 나오는 수요일만 되면요 유튜브가 벌써 조회수가 달라. 400을 훌떡 넘겨버려요. 제가 기본 200명 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가 봐요. 배 소장님도 분발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제가 아주 이색적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전남 해남의 바나나 하우스에서 바나나를 친환경으로 재배한다고. 바나나 얼마가 이렇게 정말. 야. 두 분 바나나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바나나 추억 같은 거 있죠 어릴 때. 아, 바나나는 부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남대문 시장 리어카에서 한 알에 2,500원 할 때 그걸 3등분해서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먹어봤던 기억. 그거 하나에 2,500원 했었어요? 제 동생 생일이 7월 10일인데 네. 동생 생일날 되게 더울 때 그 냉보리차랑 엄마 그거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남대문 시장에서. 한 30여 년 전, 30년이 뭐야? 한 35년 전이네. 지금 20살인데 어떻게? 지금 30살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아, 나이는 음수가 없죠. 참. 그 CNN인데 네. 배우차서 바나나 미국 사람들 발음을 어떻게 해요? 바나나. 버네너? 네. 똑같네요. 휴대폰은 어떻게 하는지 똑같네요. 똑같은 거예요? 네. 다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또 50명대가 됐어요. 네, 30명대 때까지 내려가서 이제 좀 잡혀가나 했는데 50명으로 또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은 또 지역 감염입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14일까지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방역 강화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방역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3밀. 말씀하셨죠? 네. 외워보세요, 다시. 밀접, 밀집, 또 밀폐. 이 밀집, 밀폐. 공간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역 강화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이번 일요일 날까지인데 또 연장될 수도 네. 있겠다. 근데 방호복 입고 있는 의료진이 더운 날씨에 탈진하는 사례까지 있다면서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덥기 때문에 지금 의료진들 엄청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완치자 숫자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만큼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 실제 방호복을 입게 되면은 체온보다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3시간, 4시간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분에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응원하고 또 격려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이 박은미 기자님, 네.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걷다 보면 정말 의료진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할까. 네. 지금 이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 막 덥잖아요, 답답하고. 근데 네. 그분들은 막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쓰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렇죠. 힘들겠어요. 근데 안경에도 엄청 김이 서리고요. 예.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의료진을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더 견뎌줄 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고 내 건강 챙기는 게 모두를 위한 거다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료진들 분투하고 있는데 고령자 감염 사망이 잇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집단 감염 취약층인 고령층으로 수도권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어제는 경기도 광명의 노인복지시설에서 80대 입소자 3명 등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에도 가리봉동에 있는 중국 동포 교회 쉼터 여기에서 주로 고령층인데요. 9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주로 고령층의 집단시설 거주자 혹은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사망도 지난달 24일에 양천구 원어성경연구회에 다녀오신 70대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됐고 네. 이번 달 들어서도 쿠팡발 그 3차 감염자 고양시의 80대 여성인데요. 이 쿠팡 직원을 만난 아들에게 감염이 됐습니다. 예. 돌아가셨고 또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경기도 광주의 요양원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남 한 재수학원에서 조리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N차 감염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송파구 강남 대성학원에서 이 급식실입니다. 조리 보조원이 확진이 됐는데 이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우리가 이 탁구장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양천구의 양천구 탁구클럽 탁구장. 이 확진자가 많았던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 날 양천구 목동 탁구클럽을 다녀온 후에 계속해서 또 동선이 이어졌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학원에서도 한 370여 명이 지금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이게 이제 집단 감염 특히 이 밀폐된 공간 밀집 또 밀접하는 이런 공간만큼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마스크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롯데월드 방문했던 원무고 네. 3학년 학생. 근데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다행입니다. 그 중랑구 원무고 3학년 학생이 재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울의료원 검사에서 둘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면역 항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에게도 다행인데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도 해제가 됐고요. 학교에서 접촉한 769명도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등교를 중단했던 해당 학교와 인근 학교들이 이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등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학사 일정에 문제가 있었던 고3 학생들 위해서 대입 전형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 교육 대학 입시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 좀 또 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 불안한 것은 고3 학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학사 일정에 완전한 차질이 빚어졌죠.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완된 대학 입시 안을 이 7월 중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네. 또 선제적으로 연세대학교는 이 학생부 반영이라든지 수시 지원을 할 때 또 수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최종 지원에서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3 때의 내용들은 학생부도 그렇고 각종 활동도 그렇고 반영을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얇은 마스크를 사서 고가에 되파는 사람들 또 대구에서는 생계자금 부정 수급이 드러났어요. 네, 일단 마스크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예. 지난 5일에 사이트 열리자마자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뭐 잘 살 수가 없다며요. 일단 마비가 돼가지고. 동시 접속자가 최대 780만 명이었으니까 특히 어르신들 이 휴대폰 이 속도 느리신 분들은 접속하기도 전에 이제 매진이 되는 거예요. 8일 날부터 다시 판매를 했습니다만 역시 먹통이었고 10분 만에 품절이 됐습니다. 한 팩에 3장씩 한 사람이 10팩까지밖에 못 사는데도 이걸 여러 아이디를 돌려가지고 구입을 한 다음에 중고 사이트에서 두세 배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나마 이거마저도 1시간 안에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시장 질서가 교란이 되면 다시 오부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이죠. 이 코로나 초기에 뭐 미국 사람들 뭐 사재기 한다 흉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미국에서 사재기 할 때도 K마트 아실 거예요. 한국식품점 거기만 사재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생필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월마트 이런 데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미국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사재기를 한 데가 우리나라 마트였습니다. 야, 박연미 기자가 역시 경제통이시네. 이거 외신은 아니 경제통은 재담당인데. 아니고요. 정말 박연미 기자는 모르시는 게 없어. 배 수장님 네.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삼 캔디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무리 하나 시원하게 없어도. 먹고 갈까요? 그래요? 네. 사탕을? 아 맨날 준다면서 몇개 주진 않고 않았는데. 예, 좀 전달해 주세요. 예. 많이 자, 아까워하시네요. 홍삼 캔디 네.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이 네. 대구 이 생계자금 부정수급
이거는 그 전해드리기 전에 마음의 소리로 한번 욱하고 가도 되나요? 네. 네, 욕 한번 하고 싶지만 네. 내일도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욕하지 마시고 욱하세요. 네, 그냥 욱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 모두 점검하고 환수해라,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대구가 가장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당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25억 원을 공무원, 교직원, 공사 직원 등등 대상이 아닌 사람들 약 4천여 명이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월급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도 뭐 근무주와 상관없이 생계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기한테 잘못 들어왔으면 신청 자체를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스스로가? 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 대구시에서. 신청하는 사이트에도 네. 해당이 안 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자동적으로 걸러지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하는 거죠. 내가- 배 소장도 사탕을 아, 네. 그러니까 배 소장님 감사합니다. 말씀까지 종합을 하면 네. 본인이 극렬 저지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돈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 설사 또 받았으면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우리가 그 시쳇말로 토해내는 게 맞죠. 예. 상도에 맞는 건데 대구- 이거를 네. 25억 원을 이렇게 부당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대구의 경제 부시장에 대해서 성토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시작할 때 바나나 말씀드렸더니 한 네. 농민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오. 주셨어요. 최일구 선생님, 저는 48년생 아산 농민인데요. 참말로 다 좋아요. 시원하신 진행과 수준 높은 일구님 최고요. 0964 강창규입니다. 와. 선생님은 48년생이시면 제가 아들뻘인데 무슨 농사 지으시나? 아니 아들이 아니라 최일구 동생 아니에요? 앵디는 동생뻘 아닌가요? 12살 아 차시고. 그렇죠. 아 저희 아버지가 이현배신데. 알았어요. 네. 자,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통신 중단에 우리 정부도 통화 시도를 잠시 중단하는 신중 모드로 돌아섰죠, 지금. 네, 북한 측에서 전화를 안 받아도 우리 측에서는 계속 통화 시도를 해왔는데 어제를 끝으로 우리가 통신선 재개 관련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통화 시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 이렇게 두 번씩 통신을 해왔는데 이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제는 이례적으로 낮 12시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예. 요걸 끝으로 이제 더 이상 통신 시도는 하지 않겠다. 당분간 이 톤다운된 상황으로 이 북한의 입장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포화를 쏟아붓고 있죠. 네, 대남 산업이 아닌 대적 사업이다. 예. 우리를 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이게 이제 김여정 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이 노동신문 담화문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데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던 탓일까요?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북한 주민들도 대거 참여하는 온 나라가 분노로 활발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이 북한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분노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물론 대북 전단 살포가 계기가 되기는 했겠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북한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은 지금 북한 내 여러 위기가 있거든요. 네. 이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있다 보니까 이 분노를 우리나라 쪽으로 대한민국으로 쏟아내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얘기할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회 여전히 원구성 협상 중인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날엔 상임위 구성 마치고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죠. 오는 금요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하겠다 그래서 5일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습니다. 12일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자. 처음에 8일 상임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12일까지로 중재가 되어 있는 마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이 또
자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가겠다고 한 것이 김태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12일 날 본회의에 상임위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원구성 협상도 그 본회의 네. 직후에 예정돼 있는데 전망이 밝지는 않은가 봐요. 그 지금 상황이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후에 별도로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정수조정은 사실은 핑계이고 서로 약간의 그 냉각기를 갖자는 거고 10일까지 협상을 해서 결론이 안 나면 지금 여당은 상임위 어떻게 배분할지 국회의장의 말에 따르겠다 명단 내라는 건데 네. 이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명단 못 낸다는 건데 법제사법위원장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 밑줄 쳐야죠. 일주일 쳐야 됩니까 예. 오늘? 예, 급하게 별도 10개. 와, 별 10개 달아야 됩니까? 18개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숫자가 18개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아주 좋아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21대 국회가 결국 원구성 법정 시한은 넘겼습니다. 여전히 일부 핵심 쟁점 놓고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상임위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이냐 이게 네. 문제입니다. 이 상임위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국회는 세 글자로 이것입니다. 근데 박연미 기자, 토로 박연미 기자와 저하고의 사이에는 박연미 기자 너무 잘 나가니까 언제 밥사위? 밥사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사위? 밥사위.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에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